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하루 한 문제씩 풀어보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기능 이상 또는 양한시 과목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타각적 증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양한시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고객으로부터 또는 피검자로부터 어떠한 증상이 우리가 듣고 캐치할 수 있는지 이런 증상들을 정리한 건데요. 이 문제를 보고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각적 증상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 폭주 과다인 피검사를 검사 과정 피검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타각적 증상으로 옳은 것은 말이 중간에 좀 꼬여 있긴 한데 폭주 과다인 피검자의 검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타각적 증상이라고 하면 피검자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검사 결과만 가지고 검사자가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타각적 증상이라면 검사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자, 우선 폭주 가다라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원거리 문제일까 원거리일지 근거리일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폭주가 잘 되는 것이니까 NRC 값이랑 PRC 값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있을까? 양성상대 폭주, 음성상대 폭주니까 누가 더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조절 과다와 연관이 있을지 아니면 조절 부족과 연관성이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랑 이제 묶어서 NRA와 관련이 있을지 PRA와 관련이 있을지 어느 수치가 더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다음에 얘랑 4번이랑 NRA, PRA랑 연결한다면 용이성에서 플러스 렌즈에 문제가 있을지 마이너스 렌즈에 문제가 있을지 다음에 5번 AC 대 AB는 높을지 낮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가지고 답을 찾으라는 건데 폭주가 가다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근거리의 결과값만 이상이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근거리 원거리 얘기는 없으니까 우선 여기서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겠지만 근거리에 대한 데이터들의 문제가 나타날 거다. 자, 그리고 PRC라 그러면 폭주, 눈이 모이는 폭주와 관련된 것이고 NRC라면 계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폭주 과다라고 했으니 폭주가 많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폭주가 많이 된다는 거는 눈이 벌어질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주가 많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값이 NRC 값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조절 과다, 조절 부족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우리는 임상이랑 디테일하게 양아시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또 배우셨던 분이라면 학생이라면 이게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폭주와 조절은 서로 보완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거리 볼 때 이 두 가지로 두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얘가 50의 일을 해서 근거리 100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폭주가 과다여서 70의 일을 하면 조절은 자연스럽게 30의 일만 해도 전체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야 되죠. 임상에서는 물론 얘가 폭주가 70이든 조절도 70일 수 있고 또는 폭주가 30일 때 조절이 70 또는 폭주가 30일 때 조절도 30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고시 시험 칠 때는 딱 정해진 틀에서만 결과가 나와 있는 정형적인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은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폭주가 가다면 조절이 덜해도 되죠. 그러면 조절 부족 쪽으로 관련이 있을 거고 조절이 부족하기 때문에 NRA와 PRA에서는 PRA의 조절 자극에 대한 데이터 값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다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AC 대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PRA는 마이너스 렌즈다 보니까 마이너스 렌즈 이용도가 떨어지죠. 용이성에서 마이너스 렌즈의 이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놓고 나서 옆에 보면 AC 대비는 낮을 게 아니고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폭주 근점은 폭주가 많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낮다 높다 폭주 근점이 낮다 높다로 판단하는 건 애매하죠.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낮다라고 하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깝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렌즈 이용도가 낮을 것이다가 아니고 마이너스 렌즈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음성 상대 조절 NRA가 아니고 PRA가 낮을 거다. 자, 그리고 음성 융합성 버전스 값이 낮을 거다. NRC 값이 얘가 NRC잖아요. NRC 값이 낮을 거다. 맞죠? 예, 맞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폭주 근점 값이 낮을 거다. 이 해석에 따라서 낮다는 거 수치가 작다 이렇게 해석해서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폭주 근점은 자각적 타각적 둘 다 검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내면 보기 2번은 해석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확실하게 답이 맞는 5번이 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한시 검사를 어느 정도 양한시 부분을 좀 정리하신 수험생분들이 풀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좋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오히려 좀 본인이 알고 있던 거를 꼬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정시간의 폭주 근점 검사 결과 폭주 부족이고 근거리 외 사이가 있는 사람의 타각적 증사. 자, 이거 두 개로 그냥 폭주 부족 확정이죠. 폭주 부족군에 대해서 나타내보라. 그러면 첫 번째 원근에서 근 문제고요. 두 번째 내사위와 외사위 중에 뭘로 나타날 거냐라고 외사위가 나타나야 되겠죠. 세 번째 NRC와 PRC 중에 누가 더 문제냐? 외사이가 있단 말은 눈이 모이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이는 능력이 떨어질 거다. 네 번째, AC 대 AB는 어떻게 될 거냐? 부족이니까 얘는 높은 것보다 낮은 쪽에 속할 거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NRA와 PRA 중에 뭐와 관련이 있겠냐? 폭주 부족이면 우리는 조절 과다로 묶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얘가 부족한 만큼 얘가 커버하는 거니까. 100이라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얘가 30, 얘가 70, 20, 80이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절 과다면 NRA 값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이성에서 플러스 실패가 뜨겠죠. 또는 느림 또는 플러스 실패가 뜰 거고요. 다음에 6번 조절 과다니까 레그 값은 낮게 나오겠죠. 음수 값이나 제로나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절선 폭주 AC 대 AB니까 AC 대 AB는 낮을 거다. 얘는 낮다.
근거리에서 음성 유효수 복수 범위가 작게가 아니고 음성이 아닌 PRC 값이 낮게 나올 거다. PRC 값이 낮게 나올 거다. 근거리에서 양안 조절 효율 검사에서 마이너스 렌즈 반응 시간이 길다가 아니고 플러스 렌즈의 반응 시간이 길다. 양성 상대 조절의 범위가 작게 PRA가 적냐 아니죠. 양성이 아니고 NRA가 작게 측정될 거다. 조절 레그량이 작다? 맞죠. 얘는 레그량은 작고 조절 반응량은 크다. 또 다르게 조절 반응량이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조절 반응량이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타학적 검사 결과를 타학적 증상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되면 확실하게 푸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각 검사 양안시 각 검사 항목이 가지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양안시 검사에 대한 양안시 파트 문제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고요. 이런 분들은 각 검사의 세팅값, 어떤 보조렌즈가 쓰이는지,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살붙여서 확실하게 보신다면 양안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식 AC 대입이랑 프리즘 양구하는 문제 공식도 함께 또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안시 이상이 있을 때 타학적 증상들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요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문제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이제 한 시기가 또 길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공부하는데 옥쌤TV가 필독 채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혹시 아직도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후배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023년 12월 16일 날 시험을 잘 치시고 시험 치고 나서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